깜짝 놀라셨죠?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한글. 한글은 아주 먼 옛날 세종대왕 때부터 썼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때는 훈민 정음이었습니다. 맞네. 그때부터 한글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거든요. 이때 생겨난 이 한글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와, 벌써부터 몇 대 맞았는데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은 분은 과연 누굴까요? 성이 어떻게 돼요? 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은 분은 과연 누굴까요? 성이 어떻게 돼요? 성만 알려주면 알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요? 한 번만, 진짜, 아니, 성만, 예. 조나단은 성만 알려주면 무조건 알죠. 얘기해주면. 네. 쭉.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주. 주시경 선생님. 정답. 안 해요. 바로 이분입니다. 국어학자 주시경.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1913년 주시경이 우리 글을 대신할 한글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죠. 연구위원님, 그러면 이전에는 한글이라는 뭐 말을 안 썼던 거예요? 네, 안 썼습니다. 처음에는 배달 말글로 썼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글자를 뜻하는 한나라 글로 썼어요. 근데 한나라 글이 너무 길죠. 네. 그래서 줄여서 한글 용어로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글을 가리키는 한나라 글을 줄여서 한글이라고 칭하기 시작했는데요. 후에 하나, 크다, 바르다라는 의미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글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 우리 글. 이런 한글의 아버지이자 우리말 연구에 일생을 바친 주시경에게는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겁니다. 사전을. 네, 너무 의미 있네요. 맞습니다. 주시경은요, 언제라도 우리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우리 글로 정리해 놓은 사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연구위원님. 그럼 이때까지는 그 우리 한글 사전이 없었던 건가요? 1910년까지는 사전이 없었습니다. 사전은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생활 방식이 녹아있는 언어의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 주시경 선생은 사전 편찬이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이 사람들에게 이 사전은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예요. 우리의 말과 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위기감 속에 이 사전을 바라본 겁니다. 이때 주시경은요, 우리말 사전을 꼭 완성해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합니다. 자, 그렇게 1911년 주시경은요, 제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어 사전 편찬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만들려고 했던 사전의 이름 뭐였을까요? 뭐 한글 사전? 자, 보면 굉장히 좀 익숙하실 텐데요. 보시죠. 바로 말오이였습니다. 말모이? 이거 영화. 영화. 네.
맞습니다. 이현 씨 말모이 아시죠? 말을 모으다. 그렇죠. 아, 맞네. 말모이. 네, 그래서 말모이가 되는 것이죠. 그때 지은 이 이름이 사전을 나타내는 순 우리말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제로부터 우리말을 지켜내겠다는 커다란 사명감을 품고 시작한 주시경의 사전 작업. 그런데 이 사전 작업은요, 불과 4년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4년? 바로 1914년 주시경이 돌연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이 주시경의 죽음 이후 사전 작업이 침체기에 접어든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일제의 탄압 아래 우리의 말과 글은 점점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1929년 조선어 사전 편찬 작업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 주축이 된 인물들 누구였을까요? 이번에도 주시경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시경의 뜻을 이은 제자들이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다시 사전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조선어 사전 편찬의 제시동물건 조선어 연구회. 자, 이 꺼져가던 사전 편찬의 불씨를 지핀 인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이 사람. 자, 이금로. 이금로는요, 사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유학파 출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초초초 엘리트가 1929년 귀국한 뒤 조선어 연구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학 생활을 하며 직접 본 유럽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모국어인 켈트어 대신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간판이나 도로 표지가 모두 영어로 표기된 걸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도 일본어를 쓰겠구나, 우리가 저렇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귀국하면 모국어를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 귀국하면 꼭 조선어 사전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일제히 감시도 살짝 비켜나 있는 상황. 자, 이 조선어 학기 사전 작업 수월하게 진행됐을까요? 뭐 통치가 감시가 덜하니까. 느슨하니까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았을까요? 네. 하하, 이게 시작부터요, 이 거대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대한. 무슨 문제였을까요? 거대한 문제? 자, 사전을 만들려면 사전에 어떤 말을 넣을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선에서 쓰는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 와, 맞네. 맞네. 게다가 한 가지 뜻의 단어도 지역마다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나요? 사투리. 사투리. 그죠? 그래서 당시에는요, 지역마다 쓰는 말이 달라가지고 소통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사전을 만들려면 전국 8도의 사투리를 모아야 됩니다. 과연 조선어학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학교 선생님들이 많았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은요, 사투리 수집을 위해서 학생들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아, 학생. 여기서 문제! 네.
조선어학회가 사투리 수집을 위해 받은 학생들의 도움은 무엇일까요? 있는 학생들을 어. 전국으로 보냅니다. 어허, 체험학습 느낌으로. 어허, 한 명은 광주, 어허, 한 명은 부산, 어허. 한 명은 제주.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달을 걸려요. 어허. 다시 모읍니다. 어허, 그 다음에 너희가 조금 배운 새로 것들? 익힌 어떤 사투리가 있냐 어허, 해서 만약에 다 받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맞아, 맞아. 오다. 그러나 90%. 90%?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니, 학생들은 네네네. 여름, 겨울에 뭐가 있어요? 잠깐 정답! 좋아하다. 좋아하다. 정답! 네, 정답! 네. 학생들을 네. 여름 방학 있고 겨울 방학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이 몇 개월 동안 학생들을 보내요. 네. 학생들이 올라오면 네. 그거를 수집해서 넣는 겁니다. 정답. 이거 사실 뭐 거의 다 맞춘 건데 이 방학이란 거의 다 단어. 방학 때문이었네요. 다 맞춘 그러니까요. 거였네요. 맞습니다. 조선어학회는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여름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등학교 이상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각자 지역에서 쓰는 방언을 수집해 오라는 과제를 냈던 겁니다. 재밌다. 자, 이때 조선어학회에서 수집할 어휘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펴낸 공책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잡책. 여기서 이 잡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적은 공책을 의미합니다. 와. 자, 과연 이 물음표에 들어갈 공책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투리. 사투리 모은 잡책. 모의 잡책. 자, 사투리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일까요? 설날이나 추석 때 어디 내려가? 정답. 시골어. 맞아. 어두. 우리나라 동현! 말이잖아요. 정답. 정현. 정답. 오케이. 시골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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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정답. 네. 정답. 제가 했잖아요. 3, 2, 1. 시골말 모의 잡책. 정답. 시골말 모은 잡책. 모으단 아니고 뭔가 이렇게 정답. 정답. 시골말 때려 잡책. 시골말 격파 잡책. 시골말 부서 잡책. 뭘 부셔? 아니 이거 왜 광산에서 내가 이거 왜 광산에서 내가 이거 나가 조잉 정답. 예. 정답했어. 자, 시골말 나 알겠어. 캐는 잡책. 오 비슷했어. 자, 정답. 좀만 더 하자. 자, 좋아. 시골말 캐기 잡책. 정답. 진짜. 이거는 누가 다 한 거를 가져간 거 아니에요? 와. 시골말 캐기 잡책. 와, 근데 오. 저 진짜 시골말 케이크 잡채. 근데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좋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캐네요. 네. 금강 캐듯 전국에서 시골말 캐기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죠. 시골말 캐기, 맞네. 시골말 시골말 캐기. 캐는 거. 자, 재밌다. 그러면 안의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단어를 써놓고 이렇게 있네요. 근데 그거를 그 어떻게 하는 거야? 옆에는 그 지방 시골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쓰는지. 맞습니다. 아유, 이렇게. 역시. 근데 너무 잘 숙제를 잘 내주셨다. 그러니까요. 나였으면 너무 잘했다. 재밌게 하고 올 것 같아요. 저도요. 방학 동안에. 그러니까요. 맞죠. 네. 자, 여기서 잠깐 예원 씨가 준비한 특별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테스트 좋아해요 저는. 네네. 아무래도 제가 혼자 네네. 반장을 너무 장기 집권을 한 것 같아가지고 맞죠. 저는 늘 드리려 했는데 못 가져가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대로죠. 그래요? 그 반장의 자리를 넘겨드리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넘기는 게 아니고 제가 뺏는 거거든요. 말은 정확히 해야죠. 이름하여 벌거벗은 한국사배 우리말 겨루기. 화면에 뜨는 이 네. 사투리가 어떤 뜻인지 맞춰보는 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잘 맞추시면은 이제 반장의 자리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야, 이거 운명적으로 이제 제가 반장할 때가 됐나 봐요. 왜냐? 우리말 겨루기 우승자 출신이에요. 와
진짜요? 제가 우승했어요. 예. 오, 조나단 괜찮아요? 저는 용전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아쓰기 100점 한 번 받았어요. 아하, 받아쓰기 100점. 누가 못해? 누가 못해? 누구나 하는 거. 와, 네. 기대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두둔.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정말 자자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개뿔. 어? 개뿔은 그래도 좀 드라마에서 간간히 나왔던. 개뿔? 이런 거 아니, 전 반장 안 하고 싶은데 나단 씨가 반장하는 것도 싫어서. 개뿔. 네, 됐어요? 정답. 좋습니다. 하나, 둘, 셋. 1%의 보여주시죠. 희망. 아 뭐야? 아니 전혀는 그냥 뜻이잖아요. 강아지의 뿔? 개뿔이 강아지의 뿔? 그러니까 어. 개뿔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조금도 모른다 나는 이렇게. 나도 동현 씨한테. 전혀. 그건 이게 해석한 거고. 그거 해석이죠. 개뿔도 모른다를 전혀 모른다로 해석한 거네요. 네. 아니 그렇게 해도 되고 맞출 때 문제 많이 그렇게 해줘도 있으니까. 되고. 강아지의 뿔 그리고 전혀라고 적으셨는데 네. 정답은 바로 감기입니다. 왜?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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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뿔이라고 아니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돼. 나 왜냐면 개뿔 걸렸어. 이번 문제는 좀 쉬울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 문제. 네. 경상도의 사투리입니다. 경상도. 굴레수요. 굴레수요? 오케이. 오케이. 굴레수요? 굴레수요? 오케이. 쳤어요? 하나, 둘, 셋. 렛츠 고! 이겼다. 뭔데? 진짜. 진짜. 보시죠. 정답! 그때. 이거는 오답 한글날 아니에요? 특집 안 돼. 한글날인데 이거 오답이야. 한글날 특집 안 돼. 한글날 특집. 이게 그러면 저희가 그 근데 많은 분들 네.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구렛나루가 아니고 구레나루. 구레나룻. 내 구레나루 길어. 와, 이거는 알 법도 하다. 예, 시작하죠. 강원도 사투리입니다. 따까리. 따까리. 헤이, 따까리. 따까리가 왜 딱 나오지 뭐 그럼. 하나 둘 셋. 자, 그러니까. 후배화. 잠깐. 나 이거 같아. 내가 네 따까리도 아니고. 그렇지. 나한테 한 얘기야? 내가 네 나한테 한 얘기 같아. 아니. 내가 네 후배도 아니고. 저한테 한 얘기 같아서 자, 정답 이건 뭐 맞출 것 같아요. 공개합니다. 어? 뭐야? 따까리 열리네. 따까리 열려. 그런 용어는 안 돼요, 방송에서. 안 돼요? 왜요? 네. 되겠는데 뭐. 네, 돼요, 돼요. 강원도 자, 사투리인데요? 따까리 열리게 자꾸 할래요? 따까리 열리네. 이거 무서워서. 뭐 퀴즈 내겠어요? 네. 무서워가지고. 몇 문제 남았어요? 마지막 한 문제 남았어요. 자, 이제 네네네. 한 문제. 자, 내 인생을 겁니다. 네. 야. 한 문제 싸움이야. 야. 이번엔 경상도고 얌생입니다. 이건 얌생이. 힌트로 두 글자 동물입니다. 이대로 우리 동현 씨 반짝이 되나요? 이럴 수 없어. 이로써 내가 몇 달을 기다렸는데 이럴 수 없어. 왔다. 얌얌 하나, 둘, 셋. 얌. 염소. 토끼. 그러면 바로 네. 정답 보시죠. 네. 얌얌얌. 정답. 오케이! 반장으로 확정! 와. 감사합니다. 야.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그러네. 야. 일단은 저는 반장에 큰 욕심이 없는데 와. 제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좀 부족할 때 예원 씨께서 또 다시 반장을 맡아서 네. 우리 한국사를 이끌어서 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선어학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인 이런 큰 회의를 여러 번 거친 뒤 1년 9개월 만에 이걸 만들어냅니다.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바로 조선어학회에서 가능한 표준어 어휘집.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국 각지에서 제멋대로 쓰이던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표준어를 결정한 겁니다. 1년 9개월 만에. 이 표준어에 이제 드디어 뜻풀이가 더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전 나무이가 되는 거죠. 사전의 완성을 향해 성큼 다가간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구원님, 사실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표준말을 정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전을 내려면은 네. 표기법이 통일이 돼야 돼요. 아, 이젠 또 표기법. 그래서 한글 표기법, 맞춤법을 통일했어요. 거기에 외래어를 통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야, 사전 하나 만들 게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 말이 안 나와요. 아니, 왜냐면 그 과정을 저는 하루만 해도 바로 수기 죄송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 단어가. 맞습니다. 게다가요, 1936년 10월 28일 조선어학회는요, 이 표준말 모음을 발표할 행사까지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의미 깊은 행사의 축사를 맡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죠? 이 의미 있는 행사에 의미 있는 분이 축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사? 누굴까요? 바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직에서 활동했던 안창호. 자, 이런 안창호에게 이극로가 조선어학회 행사의 축사를 부탁했던 겁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정말 기대 어린 눈으로 마이크 앞에 선 안창호를 바라봅니다. 조선민족은 조상으로부터 계승해온 모든 것을 잃고 결국은 국가까지 잃어버렸다. 다만 조선어만은 보유한 상태이므로 이것의 보급 발달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조선어가 조상들이 이렇게 물려주신 거니까 잊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켜야 된다. 뭐. 그렇죠. 우리 민족에게 남은 것은 조선어뿐이기 때문에 조선어 연구와 보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조선어학회 회원들 뭉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순간? 훈훈한 분위기를 깨부수면서 사방에서 달려나온 일제 경찰이 행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네. 축사하는 그 과정에서 말이죠. 일제는 우리 조선말을 말살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학회는 조선말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 안창호가 축사를 한다니, 게다가 나라는 빼앗겨도 우리말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은 일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학술단체로만 이 조선학회를 바라보던 일제는요, 안창호의 축사 사건 이후에 철저한 감시의 필요성을 느끼고 매서운 눈으로 조선어학회를 주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이고야.